네, 안녕하세요. 디즈니랩 아래의 홍준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죠. 챕터 12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2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으로 다소 법적으로 정의가 복잡하게 된 것이 많아서 핵심 정리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책의 목차와 같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한마디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 기술, 표현 등을 재산적으로 보여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가지면 시장에서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기업 혹은 단체가 아이디어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기술 분쟁을 예방하며 R&D 투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정부의 지원과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앞다투어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권리 범위가 무형적이다 보니 보호가 어려운 점. 둘째, 침해 사례가 다양해서 권리자가 배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 셋째, 입증이 까다롭고 넷째, 무형 재산이라 피해가 커져도 가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기업 경쟁력을 보면 브랜드나 디자인, 그리고 융복합 기술과 같은 무형 자산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과거 전통 제조업 시절에는 유형 자산이 핵심이었다는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또 특허 관리 전문 회사 MP가 등장해서 특허나 지식재산권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포함되고 저작권에는 협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개념이 있고 신지식 재산권은 현대 들어와 생겨난 개념으로 여러 부분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의 경우 사전조사,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접수, 심사, 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선행기술 조사나 사용자 등록 등을 통해 이미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허법률사무소 등을 거쳐서 심사청을 통해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 나와 있는데 특허 출원을 심사할 때 이미 비슷한 기술이나 발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연구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면 누가 어떤 기술을 벌써 언제 만들어놨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 단계에서 기초조사를 하기도 하고 특허 출원 전에는 특허성 조사를 진행하고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무효성 자료 조사를 해서 상대방 특허를 무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거나 사전 대응을 하는 식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을 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권리가 포함되고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가 가능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먼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공통적이게 되고 특허권은 발명의 높은 수준을 고려한 것이고 실용신안권은 개량 기술이나 고안의 수준에서 보호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속기간 역시 상이합니다. 다음은 디자인권과 선별권입니다. 디자인권은 품위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등록 요건은 물품성, 시각성, 신미감, 형태성이 있어야 하고 보호 대상은 물품 그 자체입니다. 존속기간은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참여권의 경우 뒤의 개념이 더 많이 나오지만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바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중요하며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만료될 때마다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표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상표에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처럼 각 상황에 맞게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사용되며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원적 기능을 통해 실제로 상표가 발휘하는 파생성, 파생적 기능까지 파생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상표와 비슷한 개념으로 상호, 지적 표시, 도메인 이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영업의 동일성 표시, 지역 특성 표시, 인터넷 상의 주소나 식별자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종류 중 하나인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이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소설, 미술, 음악, 영화 등이 창작물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체계는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의 경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또 저작 인적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가수,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처럼 저작물을 전달하거나 기록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다음 표는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를 구분시켜 놓은 표입니다. 특허는 발명이라는 산업적 아이디어, 저작권은 창작 표현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의무성이 꼭 필요하지만 저작권은 창작성, 즉 독창성만 있으면 됩니다. 특허는 등록한 국가에서만, 즉 속지주의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저작권은 베른 조약 등으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상호 보호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저작권은 창작자 사후 70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보증되게 됩니다. 다음은 최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게 된 새로운 개념인 신지식 재산권입니다. 신지식 재산권은 기존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는 산업 보호가 어려운 독특한 창작물로서 예를 들면 반도체 배치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AI 기술, 영업 비밀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분류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첨단 산업재산권, 실용실현권 중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권, 정보재산권, 그리고 소리, 냄새상표, 프랜차이징 등을 포괄하는 기타 부분입니다. 영업비밀 부분입니다.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기술, 병영 정보를 말하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요건에 만족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시엔 공개가 필수니 기업 입장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이익인지 비공개하는 것이 이익인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특허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호 요건에는 비공개성, 경제성,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라는 말로 앞의 내용을 간단히 단어들로 정리해 볼 수 있고 보호 기간은 비밀로서 관리되는 한 무한합니다. 그리고 이전성의 특성으로는 비밀 유지를 전제로 실시 계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였기 때문에 해외여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각 나라에서 따로 출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PCT, 즉 특허 협력 규약이고 한 번의 국제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서류, 비용 절차가 표준화되어 해외 출원이 수월해지고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출원 비용이 들고 심사 절차가 중복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특허를 분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 분석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종합적인 기술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특허 자료는
다른 과학기술 자료, 예를 들면 논문과 달리 최신 기술 흐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개발 테마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때 도움을 주고, 경쟁사 보유 특허를 확인해 중복 연구나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주요 이점으로는 기술 동향 파악, 침해 가능성 판단, 특허 등록 가능성 판단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허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략 수립, 그리고 기술 트리 검색식 확정, 로우 데이터 추출 이후 1차, 2차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분석 항목으로는 국가별, 기술별, 특허 동향, 출원인별, 특허 동향, 그리고 역점 분야 공백 기술 분석이 있고, 국가별, 기술별, 출원인별 네트워크 혹은 동향 분석을 통해 특정 기술의 위치 혹은 기회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맵은 분류, 정리, 가공한 특허 정보를 도표나 그림으로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술 흐름과 문제점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기술 개발 방향까지 모색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특허맵 작성 목적은 다양하지만 보통 기술 개발 전략, 경영 전략, 특허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활용되며, 기술 변화 추이를 분석해 R&D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타사의 권리를 미리 파악해서 특허 분쟁을 예방하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맵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특허 분석 프로세스 중 하나인 것이 특허 맵이기 때문에 과정은 매우 유사하며, 목적에 따라 대상과 범위 설정, 데이터베이스 내 쿼리 설계, 노이즈 추출 등이 중요한 앞단계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후 특허 맵을 완성했다면 결과 활용과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때 타사의 기술 개발 추이를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R&D 방향과 비교하는 것, 또는 개발 장애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우회 전략을 보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새로 생긴 기술이나 특허 분쟁 이슈를 추적하면서 맵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사후 관리 및 유지 보수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